경찰관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보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차 한 대가 나오죠. 우회전하러 나오나요? 우회전하러 나오나요? 우회전하러 나오나요? 우회전하러 이런 에헤, 저 차가 여기를 도로를 횡단하는 겁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 앞에 서 있는 차가 서서히 오길래 우회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흰색 차 때문에 3차로로 못 가니까 2차로로 우회전하려나 보다. 그래서 불박차가 1차로로 비켜갑니다. 그런데 1차로까지 들어오더니 앞을 더 가로막습니다. 녹색 신호였습니다. 앞에 신호 좀 더 크게 보면은요. 앞에 신호 녹색 신호죠. 불박차가 여기서 갈 때 저 차 아까부터 서 있었어요. 차 지나가고 슬슬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 보이죠? 우회전. 근데 여기서 가로막고 꽝. 저 차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불박차는 신호등이 있고 상대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이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여기는 없네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보행자가 이쪽으로 건너가고 이쪽으로 건너오면은 여기에 바리케이트가 쌓이는 거죠, 양쪽에. 그때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차가 없으면 갈 수 있죠. 근데 차가 여기서 오고 있죠. 불박차 가고 있죠. 여기서 저 차는 어디만 보고 있나요? 요 차만 봅니다.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쪽만 쳐다보고 저쪽만 저 차 지나가려고 하면서 꽝.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불박차는 신호를 보고 직진했습니다. 상대차가 약간 대각선 쪽으로 돼 있으니까 우회전할 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도로를 횡단. 상대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신호등 없으니까 신호 위반 아니에요. 불박차 내 신호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경찰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경찰에서는 불박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로 직진 중인 이 차량, 불박차가 직진 중에 교차로 직진 중인 상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차가 피해 차량이고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약도 여기 보면은 내가 직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저 차가 왜 저렇게 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 보세요. 경찰이 그린 그림입니다. 가려면 이렇게 가야죠. 근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갑니까? 약간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니 이거는 우회전 형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차가 도로를 횡단하는 건지 아니면은 도로 횡단인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볼까요? 네. 저 차 방향을 보세요. 똑바로 돼 있는데 길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서 이쪽이 아파트 입구 쪽인가요? 이 똑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횡단보다 똑바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는 이렇게 좀 우회전한 형태죠. 누가 가해 차량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차가 가해 차량 생각합니다. 과실비도 이 차가 더 많이 잘못했던 생각입니다. 저 차가 대각선으로 나올 때 불박차가 미리 당연히 2차로 들어가겠지 생각하지 말고 혹시 1차로까지 들어오면 어쩌나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불박차에게도 불박차 한 30 내지 40, 상대차가 한 70 내지 60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자, 경찰은 제 속도가 46에서 65 사이라고 합니다. 충돌 당시 속도는 46이고요. 충돌 당시는 46이고 그 전에 달려올 때는 최고 65였다고 합니다. 60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제한속도 60이래요. 저희 집 앞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제한속도 60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다 30은 아닙니다. 6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습니다. 4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어요. 좁은 길이면 30이고 넓은 길이면 60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문제 안 되죠.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 원에 통고 처분했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과연 제가 더 많이 잘못했나요? 상대는
보행자 신호일 때 진행해야 되죠. 저는 제 신호를 보고 갔잖아요. 제가 가해 차량이라는 게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해자가 되면은요, 무사고 경력 2년이 날라간대요. 무사고 2년 택시 경력이 날라가서 앞으로 다시 3년을 해야, 그래야 개인 택시 자격이, 개인 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2년 동안 무사고였던 게 날라갔답니다. 그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게 다 날라간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경찰청에, 지방경찰청이죠, 이의 신청을 하고 담당자 통화를 했는데 번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번복이 되면 벌점도 같이 취소되나요? 번복이 되면은 벌점을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100대 0은 아니니까 경찰관에 따라서 내가 피해 차량이 되더라도 벌점과 통고처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통고처분하고 나도 통고처분하고, 그건 경찰관이 그 통일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님, 경찰서 조사 결과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러 갔다가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제 억울함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 후 전화로만, 통화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말로만 얘기하고 다시 왔고 다시 통화를 했다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이의 신청할까요? 제게는 중요한 문제라서요. 이의 신청해서 안 받기대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이의 신청하세요.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한 결과 궁금해서 찾아갔더니 담당자가 번복은 힘들다고 그러네요. 안 바꿔주겠대요. 바뀌는 경우 1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의 신청 담당자도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제 생각인데 서로 다 알잖아요. 아는 사이에 그거 뭐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주지 뭐 그거 바꿔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번복은 힘들다고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재조사 지시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검찰청은 재조사 이런 거 안 해요. 검찰청은 어차피 송치되면은 누가 송치되나요? 불박차 운전자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그래서 사람 다쳤겠죠? 사람 다쳤나 보겠어요. 사람 다쳤으면은 사람 다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도 2주, 나도 2주. 그러면은 벌점 10점, 그리고 2주니까 15점 먹었을 것 같아요. 벌점 15점. 벌점 15점과 안전운전 불이행 4만 원, 그렇게 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이 기록을 보냅니다. 불박차 운전자에서. 뭘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사망사고 뺑소니 아니고 12대 예사위 아닌 일반 교통사고, 부상사고니까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보냅니다. 검사는 도장만 꾹 찍고 끝입니다. 검찰청에 이의 신청? 검찰청은 그건 경찰서 가서 하세요. 우리는 공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만 합니다. 손도 안 봐요. 그래서 지방경찰청에서 그런 얘기한 것은 그것은 거짓말했거나 잘 몰라서 얘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청에 진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검찰청에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하는 건데요. 이미 경찰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해서 만약에 상대도 처벌 대상이라면, 근데 상대도 처벌 대상 아니에요. 어차피 공소권 없으면 그쪽도요. 신호 위반 아니니까. 공소권 없음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를 안 해요. 경찰이 조사하고 지시도 안 해요. 한번 조사된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해봤자 조사도 안 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검찰청에 진정서 넣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 말이 맞나 아니냐는 한번 해보세요. 제 말대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민간심의위원회. 지방경찰청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할 때는 민간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알려줬을걸요? 알려주도록 경찰청 얘기가 나와 있는데 민간심의위원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의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심의위원회 다시 이의 신청하시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가서 주장해 보십시오. 과연 저렇게 우회전할 듯이 하다가 그냥 도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한 거, 그게 잘못인지, 신호를 보고 그 차를 피해서 1차로로 직진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인지. 다시 한번 거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사거리인 줄 알았더니 아파트네요, 아파트. 여기서. 상대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여기는 아파트 입구예요. 골목길도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갔군요. 1단지 아파트. 여기는 1단지 아파트고요. 여기 2단지 아파트예요. 1단지에서 2단지 아파트를 이렇게 넓은 도로를 갖다가 도로를 횡단해서 간다는 게 생각도 못 하는 거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우회전할 듯이 삐딱하게 가려면 똑바로 가야죠. 삐딱 만약 똑바로 갔으면 빵빵했을 텐데 삐딱하게 가니까 저 차가 우회전하나 보다 생각해서 나 피해가는데 근데 또 가로막아서.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한번 투표에 붙여보려고 그랬는데 투표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은 저랑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